가능지안이 물가의 종지락으로 수지 점하고 물건이 마침내까지 끝까지만 멈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아간다. 점자는 점은 지냐라. 점차부터 나아간다. 자, 그렇게 표현이 났습니다. 자, 해놔놓고 이 내용은 여자가 시집 가는 걸로 취상을 했어요. 이 점자가 한번 보세요. 자, 산 위에 초목이 음목이죠. 손음목, 간 양통 오행으로. 그리고 산 위에 초목이 자라나는 모습. 그러니까 점차 자라난다. 또 이런 뜻도 되고. 이거는 소남이고 장녀죠. 소남이 장녀를 따라서 시집가는 모습이야. 시집가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점진적으로 점은 진야인데 우리 인생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안으로는 그쳐있고 그치다 마음 그치고 안으로는 그쳐있고 바깥으로는 손순한 태도로 행동을 했을 때에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바가 그런 그 점이라 하는 건 그런 점차적. 여기는 육례를 갖추어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습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놈을 왜 뒤집으면요. 자, 요놈을 요 뒤집어보니까 도전이죠. 요거를 요대로 뒤집으면 도전입니다. 도전해보면 54번째 뢰택 200개. 자, 소남이 장녀를 따라간다. 장가가 청자님 드는 게만 느껴. 시집을 오는 게만 느껴. 장가 두지요. 장가를 들어야 되죠. 네. 장가를 들어서 친형 여자를 맞이해 봐야 돼. 그러면은 남자가 이 안수에 접수하거든요. 안수에 갈매기는 바다를 따르고 접수하, 나비는 꽃을 따릅니다. 남자가 구애를 해서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야 오래됩니다. 그 육례를 갖춰가지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 반대로 보세요. 소녀가, 여자가 좋아서 남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걸 기회요. 남은 인첩으로, 후처로 시집가는 걸로 취상을 해놨어요. 근데 이 주역이라 하는 거는 정말로 칠이라고 조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치가 어느 하나 이치에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오래 가려고 되면 남자가 구애를 하고 여자를 따라가야 그게 오래 가는데,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 이게 저 소녀가 장남을 따라가게 되면 귀배 인첩으로 시집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치상을 해놨어요. 근데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구애를 해서 연애를 하는 게 오래 가는데, 여자가 남자 좋아 따라다니면 종살이밖에 못합니다. 여자 남자 좋아 따라다니면 평생 종살이 해야 돼요. 신발 다 닦아줘야 돼요.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신발을 매일 닦아줬다 하더라고. 지금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추울까봐 가슴 속에 대만 독구가 이어서 그런 거 좋은데, 어쨌든 간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하는 게 정상인데, 여자가 남자 좋아 따라다니면 그건 종살이, 일평생 종살이 합니다. 이제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점이라 하는 거는 여자가 남자가 장가가는 내용을 취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인생살이도 점이죠. 점은 지냐요. 이거 지는 형이 하학생이고 형이 상학생이다. 교명인데, 우리가 학문적인 문제나 자식을 키우는 문제나 이런 것도 전부 점이죠.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자식 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정 한 술 떠다놓고 자식의 안녕을 기원하고, 야들아 초하룻날 나무집에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우리 그때 할머니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 있었다고. 그런데도 그런 지혜가 있었고 슬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런 걸 자식한테 가르칠 줄 모르는데 이뻐만 하죠.
뭐 참 많이 할 말로 식당에 가서 아들이 뛰댕겨도 누구 하나 제지한 사람 없어요. 우리 청장님이 야 임마 시끄럽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엄마들이 막 눈을 힐끔힐끔해요. 근데 청장님이 가기 부었다 저 맞아 죽으려고 작정하고 하는구나 내 이까지요. 나도 이야기 안 합니다. 뭐한테 인식을 일라고 한다고. 그거를 제지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 귀엽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부건과 모건에는요 어떤 경우도 자식이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잘못해도 자식이 부모한테 도전하면 안 되죠. 절대로 침범해서 안 돼요. 우리 저 소강이 나오죠. 사부지도는 그렇죠? 부지만은 사부모요. 사부모지도는 어떻게 해요? 무범유이래 무범유은. 아십니까? 나온 김에 사사지도는 스승을 섬기는 도리는 어떻게 해요? 무범무은요. 침범도 해서 안 되고 감춰서도 안 돼. 선생님한테는. 아버지한테는 엄마한테는 숨기는 건데 뭐 연애하는 것까지 부모한테 다 보고할 일 없잖아요. 그러나 침범을 해서는 안 돼요.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요. 유범유은이요. 침범해도 좋고 감차도 좋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을 아들, 딸들이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자식 잘못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또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에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더 잘 아십니다만 교육시킬 때에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독립이죠. 독립불구하며 돈세움입니다. 독립불구. 어디 사막에 갖다 놔서도 조개를 가지고 무전을 만들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의지를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뭐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 성민이 소유의 남편이 우리 교육 방침이 가훈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알아서 살아남아라. 주는 거 이외에는 안 줍니다. 오늘 저 명아씨 아들 어버이날 돈 좀 보냈던가? 예. 얼마? 케이크에다가 똥똥을 하지 말고. 그래가잖아. 그리고 우리 성민은 50만 원 보냈는데 소영이는 20만 원 보냈더라고. 그 남편이 난 소식이 없어. 보내야 돼. 내가요 우리 아들한테 애양하면은 전화해가지고 물 사보내라. 물. 내가 그 농협에 들고 가고 혈떡지만 안 돼. 그것도 내 돈 들잖아. 그 다음에 뭐 있겨 수건 닦는 거 일회용 물수건 보내라. 한 박스 물티슈. 그 다음에 소영이한테는 감빵 보내라. 맥주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유세졌어요. 훈련 시키는 거야. 아니 그 아들인데 너무 가오가 있다고. 그러고 주는 만큼도 돌아갑니다. 어? 10만 원 받으면 20만 나가요. 들어가지. 근데 분명한 거는요. 안 주면 나도 안 줘. 내 미쳤나? 여러분들 이 사자의 교육관 아시는 사자의 교육관 보면은 조이 아담스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 영국 양반인데 케냐에 가서 이 사자 새끼를 하나를 길렀어요. 엘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관찰을 합니다. 동물 박사지요. 예, 그 영화로도 나와요. 영화도 있었죠. 예, 영화도. 그런데 사자들 교육 방법이 어떤 하면요. 1년이 생후 1년까지 젖을 먹여주지요. 젖 먹여줘가지고 이제 이놈이 이제 활동을 하잖아. 활동을 하면은 지가 잡아오지 못하고 협동해서 잡아오지 못하면은 어마이가 다 먹어도 고기 한 점 안 줘요. 원래 그렇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냥법을 시키는데 사냥 훈련을 시키는데 지보다 큰 놈은 사냥을 해야 되는데 쪼매난 걸 들고 사냥하면요 한 방 먹여버려. 야 이놈아 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게 교육 방법이요. 하이에나 떼한테 반 죽지요. 아니 하이에나 떼 여러 놈 달게 넣으면 사자가 아니라 사자 할배라도 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도 가만히 놔도 얻어 터지도록.
그래가 돌아오면 반 죽여버려. 야, 얼마 그런 약한 놈한테도 치고 그래도 되겠느냐. 사자가 그렇게 시켜. 그게 스파르타식 교육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조에 이덕무 실학자죠. 실학자 이덕무가 쓰는 청장관 전서라는 책에 보면은 청장관 전서라는 책에 보면 이덕무가 낙상매의 교훈이 있어요. 낙상매는 왜 하냐면 매가 여러분 독수리는 그죠? 독수리는 교육을 의식하면은 새끼 3마리 4마리 낳아가지고 한 마리만 길러요. 저끼리 싸워가지고 죽이고 찢고 뽑고 합니다. 내한테 한 마리밖에 안 남아. 제일 약한 놈은 대번 도태돼요. 그런데 낙상매는 매는 어떻게 키우냐면 새 둥지에 새가 있는데 시간 관계 없이 해요. 새 둥지에 있는데 먹이를 위에서 가다가 비까 갖다 주면 됐겠는데 그래 그는 받아 먹으려고 가다가 떨어져 보잖아. 떨어지니 다리가 부러지잖아. 그게 낙상매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간조로 조선시대 때 우리 그걸 연락병으로 구간조로 쓰니라고 그 매를 사는데 사가지고 뭐 발에 매가지고 뭐 편지도 연락하고 이래 안 하는데 낙상매의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낙상매의 가격. 자, 이 교육을 이제 자식들 교육 그렇게 부모 우란에 무조건 귀엽다 이래 하지 말고 부모가 정말로 진짜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들한테는 성교육을 시켜야 돼. 부모가 시켜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성교육을 시키라 할 경우에 뭐 남녀 칠세 부동서 뭐 이런 걸 같이 한다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사람들, 아랍 사람들을 교육 방법은 그랬죠. 어렸을 때 할래 포경 수술 해가지고 모래바닥에 기인단 말이에요. 그래 꼬치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러고 아랍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정력이 전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 양고기 먹잖아. 양고기를 우리나라도 염소지요. 다혈질적이 염소나 양고기를 먹으면 다혈질이 된다고. 그러면서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 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요. 아랍 사람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시커먼 게. 그리고 전부 다 독종들이잖아요. 여러분 시리아니 뭐 아랍인이 전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나 성길산 철목진, 징기스칸이나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랍 후원족들은 시도 하나도 남기면 다 전멸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독한 민족이야. 그런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정신의 얽매이, 유교의 얽매이가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의, 고조시대 때의 우리의 성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풍속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돌아가지고 유학이 들어오면서 다 망쳐버리는 거야. 유교가 도덕적으로는 사람을 완성시켰지만 인간적으로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들도 성리학을 어떻게 때로는 배척하고 했다고. 부부가 하락하고 부부가 화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성이에요. 내가 먼국에 근무해 봤잖아요. 이 부부의 이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확률이 크다고. 물론 성격이 안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시켜야 돼. 연애하지 마래. 뭐 학생이 공부하고 돈 밝히면 안 된대. 이따구 소리가 다 망치잖아. 다 망칩니다. 연애도 많이 하고 지켜야 될 한계는 분명히 지켜주면 좋고 또 마찬가지로 선택의 폭이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보고 연애를 해야 뭐 꼬라지 되는데 됐다 해야 얼마 안 가면 다 끝나 파산되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잖아요. 혼전 전에는 엄청나게 사유분방합니다. 근데 결혼 딱 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딱 끝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처녀 때는 많이 가처럼 하다가 결혼하고 개판 5분짜리 독 테이블이야 완전히구나.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 다 여자가 다 남편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자녀들한테도 이거 문호를 개방해.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들한테 아버지는 자식 교육, 아들 교육을, 어머니는
딸을 가르쳐가지고 성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어떻게 해야 부부간에 화답을 할 수 있고 화목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전부 결혼 실패가 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한테 독촉하지 말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점차 나아가는 건 좋지만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서 세상 안에 갇힌 아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자유분방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짓 하라 이건 아니죠.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 덕목은 늘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억압하고 통제하고 통속되면 아들이 결국은 새 안에 갇혀가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학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불안에 갇혀있단 말이야. 불안에 갇혀있으니까 보이는 게 없지 캄캄하잖아요. 이놈이 바깥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별천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부터 깨어있어야 돼. 마음은요, 비록 몸은 그만 구속에 있더라도 마음은 자유천지해야 돼. 마음은 화려한반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점차 나아간다.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스텝 바이 스텝 원고 스포까지 천리 단어로부터 차차 한 숟가락 밥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점차 점진적으로 대번될 생각을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아들 말 안 듣는 것도 대번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저 공자님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합니까? 부분 나무 위에다가 똑바로 나무를 올려놓으면 세월이 흐르면 같이 피지는 거야. 이렇게 굽어야 되는데 이렇게 굽어나면 안 되죠. 이렇게 굽어나면 위에다가 올려나갈 세월을 얻고 벌쩍게 밟아보면 밑에가 남 풀어져 버리잖아. 곱새 꽂히는 것 같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서서히 바꿔놔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관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은 한번 보세요. 밑에 보세요. 이거는 소나미고 이거는 장녀다. 소나미 장녀 따라가는 모습이 점이고 산 위에 나무가 점차 자라나는 모습이다. 자, 그럼 어떻게 볼까요? 이거 땅이죠. 땅 위에 그러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죠, 청자님. 이거는 양토고 이거는 음토예요. 이거는 음목이고 이게 양목이에요. 양토 위에 칠기덩굴이 자라는 모습이죠. 상위에 칠기가 자라는 모습이 점차 자라는 모습이죠. 그렇죠? 또 딱딱한 물기가 별로 없는 산에 막 빨리빨리 못 자라잖아. 그런데 이건 땅이에요. 이건 음토란 말이야. 여기는 양목이 나무죠. 음토에 나무가 자라는 모습 어떻게 해요? 즐겁잖아요. 쭉쭉쭉쭉 자라는 모습이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나무 자라는 모습이 좋다고 쭉쭉 자라는 모습이 즐거워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상황 설정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런 게 문학은 뭐라고 해놓으면은 점은 그렇죠? 점은 배명이죠. 점차 나아가 점차가. 여기 기란이 그렇죠? 여기 기란이 이정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자, 점은 점차 나아가는 거는 여자가 돌아간다. 여자가 시집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시집 가는 거로 상황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 나아가는 거를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문학께서 여자가 시집 가는 걸로 했을까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건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도. 자,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이정이죠. 바르게 해야 이롭다죠. 바르게 해야 돼. 여자가 시집 가는 게 바르게 해야 되지 삐딱하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자, 이걸 하면은 시대 상황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문화는 우리 하나를 은나라 두나라 하은주지요. 은나라 시대의 여자 성씨가 뭐라 했습니까? 사씨란 말이야. 사씨. 주나라 시대의 성씨가 뭐라 했죠? 희씨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 성하는 건 뭐예요? 성자. 여자가 나왔단 말이야. 이 성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있는 걸 보면은 모계중심 사회였구나. 모계중심 사회에서 가능성이 많구나. 부계중심 사회에서 모계중심 사회로 넘어오는 사회였구나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풍속도를 왜 이렇게 연하면은 우리 결혼풍속도를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은 아마 종례혼이 많았을 것이다. 종례혼이죠. 우리 지금도 영국 황실은 청자님 종례혼이죠. 그렇지. 그 종례혼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그렇게 생깁니까? 그 혈우병이 생기고 이래. 그렇죠. 예. 우성 열성 해가지고 뭐 하여튼 안 좋죠. 안 좋지. 열성인자가 되고. 그래 이제 저끼리는 권력 나누어 먹기 싫어가지고 순종끼리 결혼해가지고 저끼리 해먹자라는 취지인데 문제는 아이 머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렝게티에 지난번에도 텔레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니까 동부에 있는 사자를 수송해가지고 섬으로 옮기더라고. 여기 있는 사자를 일로 옮기더라고. 옛날에는 이 자유가 왕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문화문명이기 때문에 막혀버려가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저끼리 결혼을 하니까 이제 혈우병이 생긴다든가 질병관계, 첫째로 질병관계에만 이기지 못하고 머리가 전응아들이 많다. 전응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일로 옮기고 여기에 있는 걸 일로 옮겨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영국 황실에는 종례혼,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고려조 때는 다 그 종례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대 때도 종례혼이었다는 얘기. 종례혼일 가능성이 많았고 종례혼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종례혼으로 멀리 시집 보내자. 안동 사람끼리 결혼하지 말고 안동하고 영양하고 안동하고 영주하고 안동하고 제천하고 이렇게 결혼하자. 막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좋다.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점은 여기 기단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문항이 써가 왔지만은 우리 주역이라는 자체의 연구에 보면 귀장력, 연산력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귀장력, 연산력이 한나라, 은나라 시대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귀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어지고 주역만 남았다고. 그 주역만 남았는 것을 어느 책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전통성 확립을 해서 전사 이런 거 다 없앴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고는 그렇게 흔적조차 없어질 수가 없어.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은 이 어른이 문항이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은나라의 사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은나라의 사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편을 가져온 거예요. 점은 여자가 시집 가는 게 길하다 이거죠. 그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리바인드 해보면은 우리 지천 대깨도 있고 레테 기백깨도 나오는데 제을기맨이겠죠. 이것도 나옵니다만 제을기맨이라 했어요. 제을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나라 은나라의 상나라 은나라의 29대 임금이요. 성이 희시고 사시고 임금을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을의 아들이 제신이죠. 이 제신이 바로 그 유명한 폭군 주임금, 달기하고 놀아난 주임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을기맨이 가는 게 누이 동생이 제을 임금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냈다 이거죠. 그래 누이 동생이 누구한테 시집을 보냈노 역사의 파편을 쫙 훑어보니까 문왕한테 보냈다. 이게 문왕한테 보냈다. 그래 이제 문왕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나라고 이거 주나라인데 이 서쪽에서 서백이라 그러죠. 은나라 천자국이고 제후국인데 천자국의 누이동생을 임금의 누이동생을 여기다 주나라의 제후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을기매라는 말이 남아.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관계를 정리해 보니까 제을 누이 동생이니까 누이 동생이면은 폭군 주임금의 뭐가 된다? 고모가 되죠. 고모가 되죠.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문왕은 돌아가시고 문왕의 아들 무왕이 누구를 정벌하죠? 그 폭군 주를 하죠. 그러면 주를 정벌한다 하면 의에 대해 사람 사이는 고종 사촌이 안 됩니다. 내외종가. 내외종은 고종 사촌을 정벌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 파편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런 이 내용물이 없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후대 성인이, 내가 볼 때는 공자님이요. 후대 성인이 성인 다칠까 싶어가지고 그 흔적을 없앤 거예요. 자, 그걸 본다면, 내가 무차 말씀드린데 그걸 본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해는 흔적을 절대로 욕보서는 안 돼요. 당군 할아버지 상도 부사서는 안 되고 신화조차도 받들어 모신 게 중국입니다. 로마 그리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 그렇잖아요. 다 없애고 있잖아요. 전대의 대통령이 해는 건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참 애석하고 답답하고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파편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문왕은 당사자니까 여기에 쓸 수밖에 없잖아. 여자가 시집간다, 그럼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은 뭐요? 은나라의 제의 임금의 누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시집을 오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라 간에 친화가 생기고 외혼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건강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더 좋죠. 이게 이제 뭐 결혼의 시발점이다. 뭐 요임금 시대 때 아마 그런 게 있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요임금 시대 때 아마 바깥에 시집을 그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있잖아. 요임금이 아왕과 여형을 자기 따님 두 사람을 순임금한테 시집을 보냈잖아. 우리 그 시집 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임금 자리를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선양을 하죠. 네 임금 해라. 여자 다루는 솜씨가 대단하다. 네 임금 해라.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면 된다. 그게 선양의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게 녹아있다. 자, 그러니까 점은 여기 기한이 그렇죠. 이정입니다. 여자가 시집 가는 게 좋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게 해줬다 이거죠. 자, 일어나 놓고 보니까 공자님이 좀 믿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뚝뚝 묶어서 다시 한번 판단해서 말하기를 다나 뭐래요? 점지지냐죠. 점지지냐. 점에 나아감이 여기에 기자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요. 여 가치자는 이때는 어조사죠. 점차 점을 나아가는 것이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귀하다.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비교해서 좋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진득위하니 그렇죠? 진득위하니 왕유공야오 그렇죠? 왕유공야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천지비계에서 왔다고. 이게 교역이죠. 주역은 변역, 교역, 불역의 이치가 있죠. 변역, 교역, 간이의 이치가 있죠. 이간의 이치가 있죠. 이게 교역이에요. 이 위치를 바꿔. 자, 보세요. 이 비세간 세상 아니요. 이 비세간 세상 뭐예요? 양기운은 올라가고 음기운은 내려가기 못 만드는 비세가죠. 반대로 본다 하면 이게 뭐 소통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는 내려오고 이거는 올라가죠. 근데 성장이 참 절묘합니다. 하늘이고 땅이죠. 하늘이고 땅이죠. 하늘이고 땅이 생긴 거는 이렇게 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기하학적으로는 하늘 기운 내려오고 땅 기운 올라가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원래 양은 올라가죠. 화와 염사이고 수와 윤하죠. 물은 내려가죠. 이게 비색이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볼게요. 자, 힘신 사람 위에 있고 힘 약한 사람 맨날 밑에 있어. 비색한 세상. 돈 있는 사람 하나 위에서 잘 놀고 없는 사람 밑에서 벌벌 기면 또 못난 세상. 그런데 보세요. 못난 사람을 받들어주는 세상, 잘난 사람 밑에서 겸손한 세상, 좋은 세상이죠. 근데 또 하나를 말해야 돼요. 이게 맞는데 있는 사람은 있게 놀아야 되고 없는 사람은 없게 놀아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불가에서 유교의 단점을 폐당을 이야기한다면 위 자기가 사람은 자기를 살릴 적이 낫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말도 맞아요. 사람은 평등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자 공자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같아요? 길거리 사람 두들 패는 사람하고 주역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습니까? 등급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말로 드러나는 거, 방송해야 될 거, 드러나는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뭐 무슨 갑질이다 을질이다 해가지고 아무 자기도 못 쓰는 누가 말도 안 되는 거 저가 알아서 조사 다 하고 뭐가 이게 검찰에서는 아니다 하고 지금 이렇잖아. 청장님 그렇죠? 그렇죠. 이거 참 뭐 참 한심하고 참 답답한 이야기야. 그런데 보세요. 있는 사람은 있도록 행동하고 없는 사람은 없이 행동해야 돼. 없는 게 있는 척하고 있는 게 없는 척하면 안 돼. 고급스러운 사람은 고급스럽게 놀아야 됩니다. 주역에서는 부차승이라는 치구제라 했죠. 져야 될 사람이 타고 타야 될 사람이 진다. 거꾸로 가는 세상이죠. 타야 될 사람은 타야 되고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되는데 거꾸로 하잖아. 타야 될 사람이 지고 다니고 져야 될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게 말 의미를 잘 해보시라고. 져야 될 사람이 타는 것도 건방진 이야기지만 타야 될 사람이 지고 가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야. 다리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겨울을 건너는데 얼마나 발이 시려웠고 해가지고 위정자가 지도 다리를 둥둥 걷고 발을 거는다. 위정자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놔줘야 돼. 뭘 그걸 걸어가기를. 그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게 놀고 없는 사람은 없게 놀고 이게 분수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행동 할 수는 없잖아. 또 하나는 그죠. 주역의 위치는 이 이상을 정해놓은 거는 국가가 하는 일을 백성이 알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알아야 될 거는 알고 쓸데없는 거는 간섭 다 하고 다 알라고 그러잖아. 그러니 나라에 병폐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천지비계에서 왔는데 진득이라는 말은 요게 보세요. 이게 하계의 상이 위로 올라가. 하계의 상이 위로 올라가고 저 상계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리 바꿈을 했어요. 이렇게 비색하고 답답한 세상에 두 사람 자리를 딱 바꾸니까 점차 나아가는 걸로 딱 되잖아요. 점차 딱 나아가는 걸로 되잖아요. 이게 점이에요. 위치 자리 하나 바꾸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득이한 나아가서 위를 얻으니 가기 나아가서 이 자리를 얻었다. 이제 나아가서 자리 바꿈을 해서 위를 얻었다는 이야기야. 왜? 여기에 있던 사람이 여기 올라가서 자리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자리에 의미 들어갔고 제대로 됐고 밑에서 만날 있어야 될 사람은 발탁 기동돼가지고 잘 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아가서 위를 얻으니 가서 공이 있단 말이야. 무슨 공을 있어요? 나라를 구제하는 공이죠. 이 사람이 밑에 있으면 부재지위여든 불목이저이라.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 있어가지고 힘을 못 쓰는데 대신의 위치를 얻어가는 게 뭔가 할 수 있잖아. 전문대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임금을 보필해가지고. 진이정하니 나아가는데 발음으로 사니 가이정방이 아니. 그렇죠? 네. 가이정방이 아니. 자, 나아가는데 바른도로 산다 하는 바로 지자리 지 갔잖아요. 바른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가이서 나라를 바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바르게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구제한다는 뜻이죠. 기위는 강득중하다. 기위는, 자, 이거는 임금을 위주로 했으니까 기위는 강득중하라. 그 자리는 강이 득중했단 말이죠. 무슨 득중을 했어요? 강건 중정, 양자리 음자리 양자리 앉았죠. 임금의 위치에 강득중하라. 그 자리에 강을 득중해서 임금